한 주간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위클리 뉴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학생 여러분. 매주 화요일에 방송되는 위클리 뉴스는 일주일간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를 20대 대학생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께 매 주마다 다양한 주요 소식들을 각 4가지 파트, 메인 소식, 정치, 사회, 세계 뉴스 또는 IT 단락으로 나누어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속보 박 대통령의 뇌물 관련 최종 수사 결과와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 특검 최순실과 거짓말과의 전쟁, 한미동맹 사드 배치, 매년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일어나는 갑질 논란 사건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주의 뉴스를 20대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경에 박 대통령의 뇌물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면서 발견한 이른바 국정농단의 공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최 씨가 무언가를 먼저 제안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면 박 대통령이 이를 적극 수용해 참모에게 지시하고 실천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을 최 씨에게 적용된 뇌물죄의 공범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세웠습니다. 어제 최종 수사 과정 발표 내용에서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삼성특혜 지시 정황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된 것부터 최 씨의 일가재산 약 2,700억 원이 확인되었으며 박 대통령이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시술을 받고 일명 비선진료를 받았다는 파문,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박 대통령과 600여 차례 가까이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정경련의 지시에 친정부 성향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의혹 또한 사실로 판정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미얀마 ODA 이권을 이득하려 했던 최순실의 만행,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이 공동 이익을 취하려 설립했던 것까지 끊임없는 악행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7시간, 박 대통령의 정황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그리고 나라의 대표, 이젠 올바른 정치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오늘 발표될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탄핵 심판일로부터 정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특검 최순실 거짓말과의 전쟁인데요. 90일간의 수사기간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증인들의 위증 또는 출석 거부를 하는 이들 총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 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이에 대한 이화여대 전 총장인 최경희 씨와 전 입학처장인 남궁곤 씨는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위증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순천향대병원 교수인 이인순 씨 또한 최순실 씨와 접촉을 거짓말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청문회에서 출석 요구를 거부한 우병우 전 대통령 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불출석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재벌 또는 권력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깨트려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특검의 입장과 판단을 유지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작업 전격 시작. 오늘 7일 한미 양국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 전개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드 배치는 1월에서 2월 내에 한반도에서 모두 전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결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류 스타들의 중국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문화 활동을 제재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보복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경제적 보복인데요. 중국 법인 공장의 고강도 세무조사 등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군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업을 재차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사드 배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급 진전되는 상황은 더욱더 격렬한 논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대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오늘 또 터졌습니다. 서울의 한 명문 시립대에서 일명 신입생들에게 갑질한다는 이유로 항의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바로 신입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커뮤니티에 올려라라는 글 때문이었는데요. 자기소개서 양식에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진은 물론 주량과 연애 여부, 통금 시간 등 개인 정보까지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신입생 김 씨는 학교 익명 게시판에 신입생 사진으로 얼굴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신입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입생들의 항의가 잇따라 빗발치자 일부 재학생도 선배의 도를 넘은 갑질이라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학부학생회장이 신입생과 재학생 사이에 네트워크를 미리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한 것이라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던 양식이었으며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매년마다 벌어지는 갑질 논란, 일명 왕따부터 언어 폭행이 큰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마땅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하며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메인 뉴스인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해드리자면 박 대통령은 권력이란 것을 이용해 국민들을 농락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스럼 없이 범죄를 저질러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촛불 시위 또한 진행되고 있으며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 저희는 더욱 신중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정의의 대한민국, 어서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뉴스 주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오후 5시 4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양완준, 기술의 김지우,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